어린이날인 어제 광주 전남에 마른 비가 내리면서 5월 일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린이날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고성 267.5mm를 최고로 광양읍 265mm, 고흥포도 231mm, 순천 226mm 등 200mm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광양과 진도는 어제 하루 내린 강수량이 각각 198.6mm와 112.8mm로 5월 일최고 강수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부분 비가 그친 광주와 전남은 내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쏟아진 비로 전남 지역 농경지 1,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까지 전남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은 1,539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귀리와 보리 등 맹류 도복 피해가 1,278 헥타르에 달했고 조세종 벼 침수 233 헥타르, 하우스 침수도 139동 16.7 헥타르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록 전남지사가 오늘 강진읍을 찾아 도복 피해를 입은 귀리밭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재해복구비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의 중대형 상가 중 17%가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 대표 상권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불 꺼진 상가 유리벽엔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남대 상권의 공실률은 무려 44.6%,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수준입니다. 작년부터 완빵했어요. 새로 들어온 데는 금방 생각가가 없어지고 그래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요 상권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2024년 1분기 상가 공실률은 광주 17%로 전국 평균 13%보다 4%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상권별로 보면 전남대 44.6%, 금남로와 충장로 31%, 월산동 21.2% 등 구도심의 공실률이 높았습니다. 송정동, 상무지구, 용봉동도 10%대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최근 광주 지역의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기업이 전국 시도별 외식업 폐업률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광주 지역 폐업률은 13.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1.68%까지 상승했습니다. 외식업체 5곳 중 한 곳은 폐업을 한 셈인데 지난해 기준 인천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한두 개씩 영업 기간이 종료돼서 나가면서 다른 이제 새로운 수익자가 안 보이니까 유행을 따라가면서 조금 이제 다른 매장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죠.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던 상권마저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요즘 봄 축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현장에서는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쌓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하는데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관광객과 상인 모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7회 다양 대축제가 한창인 전남 보성. 녹색 다회용기에 떡볶이와 순대를 담아내는 식당 종업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방문객들은 다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이키며 더위를 식힙니다. 이번 축제부터 행사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시행이지만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축제장에 오니까 의외로 쓰레기가 많이 안 보이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회용기가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손님들에게 다회용품 말씀드리면서 다시 수거하는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축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내에서는 푸드코트나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22개 대표 축제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친환경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루 평균 2만 개까지 줄였습니다. 전남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지난 3월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폐기물이 30%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영산강 환경청과 전남도는 지역 축제들에 대해 친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농촌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인데요. 다행히 올해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들어옵니다. 걱정이 컸던 농가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에 온 베트남 외국인 계절 노동자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8개월 농촌에 머물며 모자란 일손을 돕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인력이 들어와다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았나. 지난 1월 필리핀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인력 성출 중단 결정을 내려 농촌의 걱정이 컸습니다. 다행히 올해 4월까지 전남에 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1,200명이고 이달까지 들어올 추가 인력은 2,500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인력입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할 걱정을 덜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농번기 때 모든 노동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데 군에서 이렇게 인력을 지원해 주니까 긴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노동자를 인솔한 베트남 대표단은 농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Là hợp tác xã tạo mọi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người lao động của Hậu Giang để làm tốt công việc của mình và tôi tin tưởng rằng người lao động của Hậu Giang sẽ làm rất tốt công việc. 앞으로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에 국립의대 설립 관련 5자 공동간담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뜻에 따라 김용록 전남지사가 제안한 것입니다. 5자 간담회가 성사되면 오는 12일 목포와 순천의 중간 지역인 보성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순천 지역에서 공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간담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31곳이 지난해 65억 원의 매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31개 기업이 6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46명을 신규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심 곳곳에 실증 공간을 제공해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올해도 기업당 1억 5천만 원 이내의 실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광의 한 시장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영광군의 한 시장에서 지인인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고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철규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이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등이 함께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고 이철규 열사는 1989년 조선대 교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1989년 5월 10일 광주 청옥동 제사 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열사에게는 지난 2022년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 광주FC가 홈 경기에 앞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광주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11라운드 홈경기에 앞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경기에 앞서 보물찾기와 1대1 축구, 룰렛 등 다양한 참여 행사와 선수 사인회, 어린이 시축과 하프타임 이벤트로 신나는 한때를 즐겼습니다.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상위권 팀들과 격돌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부터 3위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에서 원정 3연전에 이어 금요일부터는 광주에서 4위 SSG와 홈 3연전을 치릅니다. 지난주 2승 3패로 주춤한 기아 타이거즈는 2위 NC 다이노스와의 게임차가 한 경기까지 좁혀지면서 시즌 초반 선두 싸움의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기아는 내일 경기에 에이스 양현종, 삼성은 이승현을 선발로 내세웁니다.